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수, 광기, 사랑, 배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이 작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자정의 홀령. 자정이 지난 시각, 덴마크 엘시노어 궁성의 망루입니다. 추운 겨울밤, 파도가 몰아치는 절벽 위에서 보초를 서던 병사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달 전 죽은 선왕의 홀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홀령은 생전에 입던 갑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찌푸린 표정에는 위험과 고통이 서려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햄릿 왕자의 친구 호레이쇼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망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홀령을 목격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이기에 한밤중에 선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냐? 하지만 홀령은 아무 말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레이쇼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덴마크에 무슨 궤변이 일어날 징조가 아닐까? 당시 덴마크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왕이 생전에 노르웨이 국왕과의 결투에서 승리하여 땅을 빼앗았는데 최근 선왕이 돌아가시자 노르웨이 왕자가 그것을 되찾으려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홀령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호레이쇼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이 원하는 바입니까? 나라에 닥칠 화근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첫 닭이 울자 홀령은 사라졌습니다. 호레이쇼는 이 사실을 햄릿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궁성 안에서는 선왕의 동생 클로디어스가 왕위에 올라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왕이 죽은 지 2달도 채 안 되어 왕비, 즉 햄릿의 어머니가 클로디어스와 재혼했다는 사실입니다. 햄릿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달.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숙부와 재혼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 이때 호레이쇼가 찾아와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홀령이라고? 오늘 밤 나도 망루에 가보겠네. 그날 밤 햄릿은 망루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홀령은 손짓으로 햄릿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지만 햄릿은 홀령을 따라갔습니다. 성벽 아래까지 간 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홀령이다. 들어라, 햄릿. 사람들은 내가 정원에서 낮잠을 자다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라니요? 내 아버지를 죽인 독사는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 바로 내 숙부다. 햄릿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내 숙부가 내 귀에 독약을 부었다. 그 독약은 순식간에 내 온몸을 돌며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나는 생명도 왕관도 왕비도 모두 빼앗겼다. 아버지, 아들아, 복수하라. 하지만 어머니는 하늘의 심판에 맡기고 직접 해치려 들지는 말라. 잘 있거라. 날이 새니 나는 가야 한다. 이 아버지를 잊지 말아라. 홀령은 사라졌습니다. 햄릿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이부 미친 왕자. 며칠 후 궁성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햄릿 왕자의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재상 폴로니어스의 딸 오필리아가 황급히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햄릿 왕자님이 옷을 풀어헤친 채 백지장 같은 얼굴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 손목을 잡고 한참을 제 얼굴만 바라보시다가 긴 한숨을 쉬고는 나가셨어요. 폴로니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말로 사랑병이다. 왕께 이 사실을 아뢰어야겠구나. 사실 햄릿은 미친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 계획을 숨기기 위해서였죠. 만약 정신이 멀쩡하다면 숙부가 의심할 것이고 그러면 복수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왕과 왕비는 폴로니어스의 보고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햄릿이 선왕의 죽음과 자신들의 재혼 때문에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오피리아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자는 이 복도를 거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제 딸을 만나게 하고 폐하께서는 저와 함께 휘장 뒤에서 둘의 대화를 엿들으시면 됩니다. 며칠 후 햄릿은 복도에서 오피리아를 만났습니다. 왕과 폴로니어스는 휘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햄릿은 오피리아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리아, 나는 한때 그대를 사랑했소.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죄인을 만들어낸단 말이오? 수녀원으로 가시오. 왕자님, 결혼하려거든 바보와 하시오. 영리한 남자와 결혼하면 머리에서 뿔이 나기 마련이니까 수녀원으로 가요. 햄릿은 떠나버렸고 오피리아는 비통에 잠겨 흐느꼈습니다. 그토록 고귀하던 분이 어쩌다 저 꼴이 되었는가. 휘장 뒤에서 엿듣던 왕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정말 사랑 때문일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궁성에서는 극단의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햄릿은 배우들에게 특별한 작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곤자고의 사례라는 작품이었죠. 햄릿은 친구 호레이쇼에게 말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숙부의 표정을 잘 살펴보게. 만약 숙부가 당황한다면 홀령의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될 테니까.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한왕이 정원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조카가 왕의 귀에 독약을 붓습니다. 왕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조카는 왕비를 차지합니다. 이 장면이 나오자 클로디어스 왕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극을 중지하라. 불을 켜라. 왕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장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햄릿은 확신했습니다. 홀령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숙부가 아버지를 죽였어. 삼부 칼을 든 순간 자기 방으로 돌아온 왕은 공포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햄릿이 모든 것을 알아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햄릿을 잉글랜드로 보내라. 당장.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왕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건넸습니다. 그 편지에는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햄릿이 잉글랜드에 도착하는 즉시 처형하라는 것이었죠. 신하들이 물러가고 혼자 남은 왕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 나의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천사들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마침 어머니 방으로 가던 햄릿이 왕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햄릿은 칼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죽이면 된다. 하지만 햄릿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저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죽이면 숙부는 천당에 갈지도 몰라. 그건 복수가 아니야.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자. 햄릿은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왕비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햄릿, 너는 아버지께 너무 불손했다. 어머니야말로 제 아버지께 불손하셨죠. 이 녀석이. 어머니, 당신은 왕비이며 남편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나의 어머니시죠. 왕비가 누군가를 부르려 하자 햄릿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사람 살려. 그때 휘장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쥐새끼냐? 죽어라. 햄릿은 칼로 휘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왕이 아니라 폴로니어스였습니다. 오 하느님, 내가 무슨 짓을... 왕비는 경악했지만 햄릿은 어머니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잔인한 짓이라고요? 왕을 죽이고 그 동생과 재혼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선왕의 홀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햄릿만 볼 수 있었죠. 잊지 말거라. 하지만 내 어머니를 도와주어라. 그녀는 약한 사람이다. 홀령은 사라졌습니다. 왕비는 햄릿이 허공을 향해 말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부 오피리아의 죽음. 이튿날 아침 햄릿은 잉글랜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궁성에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피리아가 미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충격. 오피리아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궁성을 배회하며 이상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오피리아의 오빠 레아티즈가 프랑스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셨다. 누가 죽였습니까? 말하십시오. 레아티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때 오피리아가 노래를 부르며 나타났습니다. 다시는 오시지 못할 것인가? 어찌 돌아오리요? 한번 가신 몸. 레아티즈는 미쳐버린 여동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레아티즈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인 자는 햄릿이오. 나도 그를 미워하오. 함께 복수합시다.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왕비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울과 버드나무에서 꽃을 꺾던 오피리아가 나뭇가지와 함께 물에 떨어졌어요. 치마가 잠시 물 위에 떠 있다가 물살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레아티즈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부 독이 든 칼. 한편 잉글랜드로 가던 햄릿은 왕이 보낸 편지를 몰래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햄릿은 편지의 내용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신을 호송하던 두 신하를 죽이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배가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 햄릿은 해적선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해적들은 왕자를 알아보고 그를 덴마크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온 햄릿은 묘지를 지나가다 오피리아의 장례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아티즈가 울부짖으며 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피리아와 함께 묻어달라. 그것을 본 햄릿도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오피리아를 사랑했다. 수만 명의 오빠의 사랑보다 더. 두 사람은 무덤 속에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왕은 그들을 떼어놓으며 레아티즈에게 눈짓했습니다. 어제 말한 계획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죠. 왕과 레아티즈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햄릿과 레아티즈가 검술 시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티즈의 칼끝에는 독을 발라두는 것이죠. 만약을 위해 독이 든 술도 준비해 둡시다. 시합 중에 목이 마르면 그 술을 마시게 하면 됩니다. 다음 날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레이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괜찮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늘의 뜻이 있는 법이야. 만사는 될 대로 되는 거지. 햄릿은 레아티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하게. 내가 한 일은 광기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네.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햄릿이 이겼습니다. 왕이 독이 든 술을 권했지만 햄릿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그 술을 들었습니다. 마시지 마시오. 왕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합이 계속되는 중에 레아티즈의 독 묻은 칼이 햄릿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격투 중에 두 사람의 칼이 바뀌었고 햄릿의 칼이 레아티즈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왕비가 쓰러졌습니다. 이 술에는 동약이. 레아티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 모든 것은 저 왕이 꾸민 짓입니다. 칼에도 독이 발라져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죽을 것입니다. 서로를 용서합시다. 햄릿은 칼을 들고 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도 독맛을 보아라. 칼이 왕의 가슴을 찔렀고 햄릿은 독주를 왕의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레아티즈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햄릿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호레이쇼, 자네는 살아야 하네. 살아서 이 일의 전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호레이쇼가 남은 독주를 마시려 하자 햄릿이 막았습니다.
안 돼. 자네가 나를 아낀다면 살아서 내 이야기를 전해주게. 햄릿은 친구의 팔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클로징.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왕비, 폴로니어스, 오피리아, 레아티즈, 그리고 햄릿 모두가 죽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유명한 독백처럼 이 이야기는 인간의 선택과 운명, 복수와 정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